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중력가속도 문제, 등가속도 문제, 자유낙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3kg짜리 물체가 125m, 지면으로부터 125m 지점에서 낙하를 한다, 자유낙하를 한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떨어뜨렸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V1, 처음의 속도가 0m/s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보통 중력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10m/s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냐면은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의 크기는 몇 m/s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S는 V1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V2는 V1 더하기 AT라든지 뭐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 속도 V2가 지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V2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T를 알아요, 몰라요? 몇 초 걸렸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얘 말고도 우리가 EAS는 V2제곱 빼기 V1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쵸? 자, 이거를 쓰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속도 A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중력 가속도인 10m/s 제곱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거리 S는 125m를 넣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중 속도를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속도는 0m/s 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을 해봤자 0이니까 우리가 V제곱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2 곱하기 125 곱하기 10 하면은 이거 2500이 됩니다. 2500이죠? 자, 그래서 V2는 2500에 루트 씌워주고, 그리고 양수만 이제 가능하죠?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는, 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인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V2는 50m/s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고도 이 공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mgh 위치 에너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2분의 1 mv의 제곱, 그쵸? 그러면은 m 없어지고요. v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gh가 됩니다. egh. 그래서 V는 루트 EGH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물리 1이나 물리 2에서 반드시 조금 기억해줘야 되는 공식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시면은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m/s 제곱 곱하기 H 125m 해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50m/s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방법 아니어도요, 그래프로도 풀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처음에 이런 공식 넣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푸셔도 됩니다. 자,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려주시고요.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기울기가 10m/s 제곱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t가 1일 때 속도가 10이고요. 10m/s이고요. 시간이 2일 때 속도가 20m/s이고요. 3초일 때 30m/s이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우리가 몇 초인지 지금 모르지만 이 넓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넓이가 125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25라고 하는 게 이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t예요. 그쵸? t 곱하기,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거 곱하기 10이 이거예요. 이거 곱하기 10이 이거예요. 이거 곱하기 10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0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10t. 그쵸? 세로가 10t가 됩니다. 가로는 t, 세로는 10t인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은 125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t가 몇이 나와요? t가, 그쵸? 2 넘겨주고 10 나눠주면은 t는 5가 됩니다. 5초가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자, t가 5초래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1초일 땐 10, 2초일 땐 20, 3일 때는 30, 그럼 5일 때는 50, 그쵸? 50m/s가 된다. 이게 바로 나중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0m/s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쵸? 자, 아니면 뭐 처음에 썼던 그 공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이제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뭐 풀 수는 있습니다. 자, V2는
V1 더하기 AT입니다. 그리고 S라고 하는 거는 V1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V2도 모르고요. T도 모릅니다. V1 알고 있고 A 알고 있지만 이거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풀 수가 없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S 125m예요. 자, V1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A 알고 있고 T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2분의 1 G 10m per sec 제곱. 자, 이렇게 해서 T의 제곱 해주시면은 T가 몇이 나와요?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봤었던 것처럼 똑같이 5초가 나오게 되죠. 그쵸? 이 넘겨주시고 10 나눠주면은 25가 돼서 루트 25 하면 5초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럼 이 5초를 어디에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V2는 뭐가 나와요? AT. 그쵸? A는 뭐 넣어요? 10m per sec 제곱. 그리고 T에다가는 5초 넣어주시면 50m per sec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고 그리고 다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푸셔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 풀렸어.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푸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은요, 뭘 물어봤냐면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낙하 시점으로부터 몇 초 후인가? 구했죠, 이미. 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초라고 이제 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그냥 구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5초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3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물체의 질량이 3k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는 MA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질량은 3kg이고요. A 자리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10m per sec 제곱을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N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9.8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29.4예요. 넣으시면은 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9.80665m per sec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구 표준 중력 가속도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받는 힘은 30N이 되는 거지 29.4N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 굉장히 0.6N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10m per sec 제곱으로 가정하면은 그거대로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감점 당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자, 1초에서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낙하한 거리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잘 안 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푼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푼 건지 몰라서 안 푼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일단 t가 1초일 때하고 t가 2초일 때하고 그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알아요? 위치는 이동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쵸? 자, v1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가 지금 몇이에요? 10m per sec 제곱이고요. 그리고 t의 제곱 이렇게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1t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v1이 0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s는 한마디로 2분의 1 10도요. 그냥 간단하게 5라고 할까요? 5 곱하기 t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는 1일 때 s는 어떻게 돼요? s는 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5m 낙하한 겁니다. 그쵸? t가 1일 때. 자, 그 다음에 t는 2일 때. 자, 2 넣어보세요. 그럼 몇 미터 되는 거예요? 자, s는 어떻게 돼요? 4, 5, 20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이거 굉장히 쉬운 2차 함수잖아요. 그 2차 함수에서 그냥 변수 2개 넣어가지고 함수값 2개 구한 겁니다. 겨우 2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5m 이동했습니다. 15m 낙하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나왔다면은 금방 쓱쓱쓱 했을 거예요. 그쵸? 그냥 함수값 2개 구하고선 그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과학 시간에, 그쵸? 물리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뭐지? 뭐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지? 계산 과정 내가 써야 돼? 계산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귀찮아도 하세요. 알겠죠?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수학 시간에 나오면 풀었을 텐데 과학 시간에 나오면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을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면으로부터 120m 높이를 지나는 시점부터 지면으로부터 120m니까 위에서부터 얼마예요? 그쵸, 5m죠. 그쵸? 자, S는 5m. 그리고 80m 높이. 80m 높이니까 아래에서부터 80m, 위에서부터는 45m죠. 그쵸? 45m. 자, 이렇게 지났을 때 지금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의 걸리는 시간 몇 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했었던 4번 문제고 약간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썼었죠. 그쵸? 1초일 때 5m요, 뭐 2초일 때 뭐 이렇게 썼었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이 문제만 나왔다. 아니면 이 문제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부터 이제 풀기 시작을 할 텐데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S1, S2라고 했을 때 T1하고 T2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이게 지금 S 이동거리가 될 겁니다. 원래는 V1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자, V1이 0이기 때문에 그거 아예 날려줬어요. 여러 번 썼으니까 그냥 안 썼습니다. 자,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 대신에 G 넣고요.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5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자, S가 만약에 5m래요. 5m면은 T가 몇 초냐는 얘기예요. T가 몇이겠어요? T가 1이죠. 이거는 T가 1초인 상태이다. 1초. 낙하하고 나서 1초가 지났을 때 5m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m일 때는 얼마예요? 45일 때는 5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나오죠. 그렇죠? 자, T는 3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2는 3초, 그쵸? 3초 지날 때 45m를 낙하하고 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초예요? 2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V, 여기 T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1초일 때 10이고요.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4초일 때 40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1초에서 1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한 칸의 넓이가 몇이 돼요? 이거 한 칸의 넓이. 그러니까 0초부터 1초까지는 이동한 거리가 5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이제 20이 되는데요. 이 직각삼각형 전체를 보지 마시고 여기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만 보시면 어때요? 하나, 둘, 셋. 이거의 3배니까 1초에서 2초까지는 15m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계산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죠. 자, 그리고 뭐 3초일 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2초에서 3초 사이에 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5m 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뭐 3초일 때, 그쵸? 3 곱하기 30. 나누기 2 해가지고 45m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도요 충분히 다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지면에서부터 30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30m 높이를 지날 때 그때의 이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 간단해가지고 그냥 구해도 되지만 나중에 조금 복잡한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토탈 에너지. 그래서 EP 더하기 EK,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푸시면은 조금 더 쉽고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 안 하고서는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중간에 이제 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아까 구했었는데 언제 구했었지? 다시 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처음에 낙하기 시작할 때 위치 에너지 얼만큼이었어요? mgh잖아요. mgh인데 질량은 3이에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단위 생략할게요. h는 125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3750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엔 정지했었으니까, 처음에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3750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375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 에너지는 나중에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3750줄일 텐데 중간에 뭐 에너지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3750줄일 텐데 이번에 위치 에너지가 30m로 바뀌었죠. 그렇죠? 125m에서 30m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얘는 900이 되는 거예요. 900줄이 됩니다. 그럼 3750 빼기 900줄 이렇게 해주면은 2850줄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잡한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수평 방향으로 5m/s로, 수평 방향으로 5m/s로 이렇게 날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낙하를 하겠죠. 뭔가 이차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면까지 도달을 할 텐데, 4초 만에 지면에 도달을 했대요. 그리고 4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고, 그리고 이 거리가 이제 S라고 합니다. 이것도 몰라요. 그쵸? 자, 문제 보시면요, 물체의 처음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높이를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동한 거리, 그쵸?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거를 이제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이동거리 공식 어떻게 됐었어요? 이동거리 공식은 V1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대신에 G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이 V1에다가 5m/s를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5m/s를 넣으시면 안 돼요. T는 4초 알고 있는데, 자, V1에 왜 5m/s를 넣으시면 안 되냐면은, 지금 이 H라고 하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그쵸? 이 위아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가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쵸?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과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Vx는 5m/s로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Vy 아래 방향으로는 속도 성분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쵸? 이거는 0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축 방향으로만, 높이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갖다가 0으로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 말고 이제 H로 쓸게요. H. 높이는 V1t, 여기에서 이제 V1이 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V1이 0이에요. 그리고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G에다가 10 넣어주시고 T 4초 걸렸대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 4, 16 이렇게 해주시면은 80m가 됩니다. 높이가 이제 80m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0m예요. 자, 그럼 S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S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수평거리예요. 그 8번 문제죠. 자, 수평은 어떻게 되느냐? S는 얘도 마찬가지 V1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인데요. 자, V1은 처음에 5m/s로 가고 있었어요. 그쵸? 5m/s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초 걸려서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t에다가는 4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A 있죠? 가속도가 0인 겁니다. 여기다가 10m/s 제곱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에다가는 0을 넣어주셔야 돼요. 왜? X방향으로 지금 이 물체가 힘을 받나요? 안 받나요? X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쵸? X방향으로 힘을 안 받기 때문에 X방향의 힘은 0입니다. X방향의 힘이 0이에요. 그러니까 X방향의 가속도도 이것도 0이 되는 겁니다. X방향으로는, 가로방향으로는, 수평방향으로는 힘을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가속도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m/s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초, 그림자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0초일 때 여기 있고, 1초 후에 5m, 2초 후에 10m, 4초 후에 40m. 좀 제가 간격을 좁게 그릴 걸 그랬네요. 40m.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는다. 힘이 없으면 속도 변화 없다.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오던 5m/s가 쭉 그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 4, 20 해가지고요. 20m. S는 20m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 10번 문제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과정에서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배운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거를 활용하면 9번, 10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9번은요, 물체의 처음 위치를 원점으로 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80까지, 마이너스 80, 여기는 20, 그쵸?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물체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위치를 각각 XY로 하는 그 이차함수 식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Y는 어떤 AX의 제곱, 여기서 A는 가속도의 A가 아니고 수학에서 그냥 AX 제곱할 때 그 A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0,0을 지나고요. 그쵸?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0, 마이너스 80을 지나야 돼요. 20, 마이너스 80을 지나는 A를 찾아야 됩니다. 자, A를 찾아보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80은 AX의 제곱인데 X가 뭐예요? 20이잖아요. 그쵸? 20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예요? 얘는 400이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거를 원점으로 하는 얘를 0,0으로 했을 때 뭐 X가 몇일 때 Y는 몇이에요? X가 몇일 때 Y는 몇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뭐 지금 수평 방향으로는 30m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Y값 아래로는 몇 미터 갔는지 뭐 수평 방향 뭐 이만큼 갔어요. 5m 갔어요. 그러면은 Y 방향 아래로 얼만큼 갔는지 다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쵸? 이것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거대로 그냥 딱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 모든 위치를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지면을 Y는 0으로 했대요. 지면은 Y는 0으로 하고요. 그리고 낙하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T, 낙하 처음에 이제 T0, 처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그때 시점을 T는 0으로 놓고, 그렇게 했을 때 Y하고 T하고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여기가 Y는 0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Y하고 T하고 생각해보면 T는 0일 때 Y는 얼마였어요? Y는 80이었어요. 그쵸? 높이가 80m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T가 4초일 때는 얼마예요? Y가, 그쵸? 0이죠. 지면에 도달하니까. 뭐, 이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조금 하기가, 조금 부족하고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T하고 높이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H,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T 더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V1은 0이기 때문에 2분의 1 G, T의 제곱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G는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5가 됩니다. 그래서 H는 5T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H는 뭐냐면은 맨 위에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쵸?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지냐, H가 얼만큼 떨어지냐, 얼만큼 떨어지냐. 그러니까 H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80m에서부터 이만큼씩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하죠?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80. 원래 처음에 80이었는데 얼만큼 떨어진다? 이만큼씩 떨어진다. 5T의 제곱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금방 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게 더 학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시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2차 함수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0초일 때는 높이 얼마, 1초일 때 얼마, 2초일 때 얼마, 3초일 때 높이 얼마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1, 2, 3, 4, 5, 6번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은 모든 시간에 따라서 높이를 갖다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조금 전에 9번 문제에서는 여기 처음에 위치를 원점으로 잡았었잖아요. 자, 이번엔 여기를 원점으로 한번 잡고 XY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원점으로 잡아봤어요. 자, 아까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80m가 있는 거잖아요. X가 0일 때 80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일 때 X하고 Y하고의 관계가 마이너스 5분의 1X 제곱 더하기 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식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건 지금 같은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자,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더하기 80은 80 빼기 5분의 1 5t의 제곱, 그쵸? 80은 없어지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를 곱해줄까요? 그럼 x제곱은 25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의 루트를 씌워줄게요. 왜 그러냐면 x도 지금 플러스만 고려를 하고 있고 t, 시간도 플러스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양수 취급을 해주면서 x는 5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 x는 OT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쵸? 5m/s.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초, 2초, 3초 가면 갈수록 x 방향으로는 5m씩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거속시 생각해 보세요. 거속시 생각해 보면은 5m/s라고 하는 거 곱하기 시간은 그쵸? x 방향으로의 거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x는 OT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만약에 이거를 구했다 그러면은 x는 OT니까 아니면 t는 5분의 x니까 t 자리에다가 5분의 x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주셔도 같은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먼저 푸셨다 그러면은 x는 OT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역학 문제를 수학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서 풀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